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그 올라가고 싶은 그 열망이 도대체 뭡니까?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석사 논문을 쓴 거예요. 예. 도대체 왜 고산 등반을 가지?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걸음에 다양한 사연이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아까 첫 원정은 이제 동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올라갔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흰 산의 마력,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TV에서 흰 산만 나오면은 가고 싶고. 그냥? 네, 나도 저기 가고 싶고. 첫 원정 때 고생했었거든요. 무섭지 않고?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고, 두려움은 못 올라가죠. 네, 두려움은 못 올라가는데, 일단은 그 산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흰 산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어떤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흰 산의 마력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또 프로산악인들은 또 그것이 생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8,000m급 아까 말씀하신 그 살을 내리는 추위, 저는 이제 그 칼라파타르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네. 베이스 캠프 바로 전에. 네. 그걸 이제 해 뜨기 전에 올라가는데, 세 걸음 걷고 쉬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춥고, 네. 동상 걸릴 것 같고, 네. 그 후로 저는 그 이상은 안 간다 그러는데, 네. 사람이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5,500 정도인데도 저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상은 못 가겠다 그랬는데, 사람이 다른 거죠? 훈련에 의해서 훈련. 네, 또 자기의 그 한계가 넓혀진 거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한 최고치가 있잖아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8,000m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밑에 이제 작은 산 또는 그 인생의 경험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나 박경희 이까짓 걸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죽을 고생하고 그 어려운 것도 제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산들, 어려움들은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8,000m 도전은 이제 그 한 번으로 더 이상 8,000 죽음의 산은 안 간다. 네. 그 후로 세계적인 데 많이 또 다니셨죠? 네. 어디 다니셨어요? 일단은 그 후로 남편 근무지를 따라서 남미 페루에 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최고봉, 그다음 페루의 최고봉. 남미 최고봉이 아콘카구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네. 거기도 거기 몇 6,900, 미터쯤 되는 겁니까? 6,900m대고요. 예. 페루 최고봉은 또 6,800m대이고, 그리고 페루에서 몇 개 더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20주년 될 때 남편하고 킬리만자로를 올랐어요. 킬리만자로?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4,000m 알프스로 또 낮춰서 등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학 산악부 계실 때 백두대간 그
네, 네. 뭐 무슨 지도나 완주 이런 거를 처음 만드셨다고요? 네, 네. 그건 뭡니까? 이제 역사에 남아 있는 사실인데 예.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랬죠.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제 그 이우영이라는 지리학자이자 그 산악인이 그 인사동 그 고 서점에서 상경표라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산경표? 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이라는 분이 지리학자죠. 그분이 이제 편찬한 지리서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산줄기를 백두산서부터 지리산까지 산줄기 족보를 다 표현했어요. 그게 백두대간 족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표로 그 족보처럼 정리한 거예요. 그분이 산악인이셨나 보다. 산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김정호 선생님도 그랬고 예. 산을 어떤 그 학문적인 목적으로 올랐으니까 근데 그 상경표를 발견하면서 이우영 선생님이 백두대간이라는 거를 처음 세상에 알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 이제 제가 88년도에 4학년이었고 이제 그 전에 87년도에 그 대학산학연맹 집행부가 그 선생님과 만나서 백두대간을 실제로 걸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완성을 못 지었어요. 87년이니까 아마 그 사회적으로도 시국 탓도 있었겠죠. 네. 88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연맹 집행부일 때 넘겨받아서 4개월 동안 이제 5만 분의 1 지도 수십 장을 이제 깔아놓고 상경표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지도에 그 선을 긋는 거죠. 근데 그 지명과 옛날 지명과 지금 지명이 또 다르기도 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연결한 그 지도를 나눠가지고 그 대학이 연합으로 했어요. 그 대학교 4학년 때 한양대학교 50명이 모여서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동시 종주를 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최초예요. 그러면 그때는 등산로도 없을 때 아니에요? 없는 구간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유명한 산의 마루금 정상 부분에는 그 등산로가 있는데 예. 전체적인 백두대간을 봤을 그러니까요. 때 사람이 안 다닌 구간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지형에 가면 그 나무 덤불이 너무 무성해서 막 거의 뭐 나무를 이렇게 쳐내면서도 등반을 해야 되고 또 지형이 또 어디가 그 능선인지를 모르면은 모르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요? 네, 지도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그런데도 많은 팀들이 헤맸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15개 팀이 나중에 보고서를 냈는데 어느 한 팀도 제대로 한 팀이 없을 정도로 첫 시도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90년대부터 이제 잡지에 알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이제 종주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무튼 88년에 성공을 한 거군요. 첫 시도이고 그게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남난이라는 여성 산악인 유명하신 분이 그 종주도 하고 이러면서 널리 알려졌고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산림청에서는 또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정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예. 백두대간 정책을 펼 수 있는 예. 그런 저희가 하나의 그 단초가 첫 됐습니다. 출발이시죠. 네. 지금은 뭐 백두대간 종주하는 게 인생의 꿈이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학 시절부터 뭐 지금 이리까지 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으로 살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 또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네. 또 산악 스키 뭐 무슨 감독도 하셨더라고. 그건 뭡니까? 어떤 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말라야를 못 찾는 대신에 한국에서는 이제 또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또 겨울 스포츠의 꽃이 스키니까 스키를 열심히 했어요. 예. 교사이니까 방학이 있어서 스키에 이제 어떤 전문가 레벨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산악 스키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컵 대회를 하는데 그 앞두고 한 달? 그쯤 전에 제가 눈에 띄인 거예요. 그 산악 스키 관계자에게. 박경희 너 나가면 1등 하겠다. 한번 나가봐라. 그냥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걸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산악 스키를 급히 빌려가지고 대회를 나가가지고 1등은 못했고 3등을 했어요. 그때 또 하필 그 산악자전거 아시아 챔피언 친구가 대회를 나왔어요. 저는 이제 못 따라가죠. 그래서 아시안컵 대회에서 3등을 하고 기회가 좋아서 일본 내 그 아시안컵 대회 선수로도 나가고
또 국제연맹에서 국제산악스키 연맹에서 아시아권에 산악스키 심판을 연수시켜주겠다고 4명씩 한중일 4명씩 예. 12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3명만 통과됐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심판 자격. 네, 아시아 최초로 산악스키 국제심판을 땄고 또 여자로는 최초고요. 지금은 또 이제 후배들은 또 몇몇이 더 땄어요. 그래서 이제 산악스키 협회 이제 총무이사도 하고 또 지도자의 길도 걷고 또 감독도 하시고. 네, 감독도 하고. 산악 스키를 아까 처음에 빌려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일반 스키랑 달라요? 네, 장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가 다른 건데 일단은 그 노르딕 스키는 아세요? 크로스컨트리? 그 우리 동계올림픽 때 많이 네,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걷는 스키에 가깝거든요. 예. 뒤꿈치가 떨어지고 예. 그 별로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은 오르막 그 완만한 경사를 다니긴 좋은데 이제 알프스 같은 데서 이렇게 활강을 하고 내려오기는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처음에 스키는 노르딕 스키로 걷는 스키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리프트 같은 게 생기면 이제 위에서 활강하는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위까지는 그냥 곤도라 곤도라 타고 올라가고. 네. 근데 그 중간이 산악스키예요. 아, 그러니까 등산도 할 수 있고 스키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예. 네, 걷는 스키일 때는 뒤꿈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스키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물개 가죽을 맨 처음에 썼는데 실이라고 그 털이 한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닥에다 부착을 하면은 앞으로는 밀리고 뒤로는 안 밀려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걸 벗겨요? 네, 떼내고 뒤꿈치를 부착을 하면은 이제 스키 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정해진 스키장이 아니라 어느 산 이런 게 이제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산이나? 아,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2000m대 산에는 나무가 많아서 산악스키를 즐길 만한 데가 많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산악스키가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데 거기는 3000m 이상 알프스잖아요. 거기는 이제 수목 한계선 위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연맹에서 정한 룰이 있는데 산악스키 표고차가 있어요. 뭐 최소 1500m.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용평 스키장에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게 산악스키 대회예요. 예. 네. 거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심판이 코스 개척서부터 해서 현장 그 테크니컬 미팅이라고 해서 그 대회를 전체 진행하는 선수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하고 현장 그 포스트에서 포스트마다 포스트 심판도 있고 또 계측하는 심판도 있고 결승선 심판도 있고 결국은 누가 더 빨리 갔다 오느냐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산악박물관 이게 네. 속초에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저희는 이제 산림청에서 세운 산악 전문 박물관이고요. 예. 2014년에 세워져서 지금 1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산악 전문 박물관으로서 근현대 뭐 등산과 관련된 장비나 역사물도 수집을 하고 또 조선시대 산악 문학, 그러니까 산에 갔다 오신 선비들이 이제 뭐 문학 남긴 작품, 글들, 네, 예. 지도, 그림,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만 점을 수집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간 한 10만 명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그 사람들을 주제로 논문도 쓰셨다고 하지 않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책도 내셨어요.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라는 책인데 이 책에 목숨을 걸고 왜 오르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몇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두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 첫 부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예. 이 내용에서 제가 한 부분 읽을게요. 예. 8,000m 14자 완등자 중 한 사람인 폴란드의 예지 쿠크치카는 평상시에 늘 입버릇처럼 주여 우리가 평지에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해주소서라고 말했다. 평지에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해달라. 이분도 이제
14자를 다 완등을 하고 산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은 박영석 대장님. 박영석 대장. 네, 안나푸르나에서 이제 벌써 10주기가 됐는데요. 10주기. 네, 안나푸르나에서 돌아가신 지 10주기 됐고 그분도 평지에서 맞이하는 죽음, 뭐 병마와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죽음보다는 산 사나이로서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명예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본인도 아마 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또 본인 예언대로 또 지금 또 산의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친분 각별하시죠? 박영석 대장하고. 네. 첫 8,000m 원정을 이제 박영석 대장님하고 같이 갔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또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또 같은 연맹 선후배로서 활동을 했고 제가 이제 8,000m 원정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의 이제 그걸 본 거죠. 모습을 보고 박영석 대장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8,000m 원정 가는데 많이 초대해줬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거절을 했지만 여성 최초로 7대6 최고봉 정도는 네가 해야 된다. 그런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선배님이셨죠. 예. 여성 산악인이 아무래도 훨씬 적죠? 네. 그 당시 대학 시절 산악반에는 여성 산악반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교대니까 여학생이 많아요. 비율은 높은데 졸업하면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등반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국대학산악연맹의 8호학번 동기 모임도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한 60명 되는데 여자는 한 6명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성 수는 적습니다. 네. 또 그만큼 체력적으로 여성들한테 좀 부담도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남녀가 구분돼요. 예. 출발점도 다르고 남녀를 따로 다루는데 등산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가서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힘이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도대체 산이 뭡니까?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에게 산은 저의 인생의 무대,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산에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 가장 행복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성장을 했다. 인생이 저는 산을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전문가고요. 요즘에 일반인들도 산에 많이 가시잖아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산을 찾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자연으로 가야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 인생의 삶에 지친 분들 결국 자연에 가서 그 치유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산으로 많이 가시는 이유가 인간의 어떤 DNA가 자연으로 향하게 돼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그 산악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또 산악인으로서는 사실은 또 한 분야에 재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유물과 그렇죠. 뭐 자료들. 전시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교육과 어떤 연구 이 분야에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박물관에 있는 유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또 어떤 여성 산악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특정 고산 등반가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 또 집필 활동 그런 거는 제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연구 집필. 네. 그리고 끊임없이 산에 다니셔야 되고. 네, 산은 계속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은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가까운 산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